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는 모습 아까까지 봤는데 하문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30시간 넘도록 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했는데 이제 주불 기세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진화가 어려운 걸까요? 네, 우선 물류창고라고 하는 특성이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연물의 양이 많았고요. 네. 특히 이제 렉이라고 하는 일명 이제 선반 같은 형태로 천장까지 3단으로 이렇게 그 물건들이 적치가 돼 있고요. 화재가 발생한 그 6층 같은 경우에 생활 물품이라고 하는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박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연물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넓은 평면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넓은 평면이라고 하는 이 통짜의 공간이 한 군데서 화재가 났을 때 해당 공간 전체로 연소 확대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특성이 지금 이제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잘 잡히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소방에서 브리핑하기로는 밤 11시쯤에 초진, 그러니까 주불을 어느 정도 진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현재 상황으로 아까 그림도 보셨다시피 가능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상당히 지금 그 고용량 포방사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진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 알려진 어떤 그 6층과 7층의 가연물의 조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엄밀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안에 있던 대부분의 가연물들이 거의 소진이 된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수 장비라든가 이런 살수에 의해서도 진압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30시간 이상 연소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탈만한 가연물들이 1차적으로 거의 소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소방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오늘 11시라든가 이렇게 주불 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소방당국이 입체적 특수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진화에 좀 도움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진압을 하는데 이제 냉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는 주된 효과가 냉각 효과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 1분에 한 4만 5천 리터를 쏟아 부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이제 위력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그러니까 유류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런 장비인데 네. 이제 이런 해당 장비를 좀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부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내부 진입이 아무래도 좀 저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한때 긴급 대피 지시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패러다임을 달리 설명을 드리면 굳이 내부 진입을 지금 시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제실자가 있고 요구조자가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물류창고 내부에 초기에 이제 굉장히 고열이었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 소방대업 진입을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용량 포방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느 입체적인 부분의 진압을 시도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어떤 화재가 줄어드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좀 확인한 후에 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진화 작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넓은 평면 구조로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소방당국은 건물 아래층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이제 주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 구조더라고요, 건물이. 이럴 네네. 경우에 화염이 좀 불길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층과 층은 이 철근 콘크리트 슬랍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조건에서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것은 상부로 거듭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5층이라든가 4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구조적인 붕괴도 사실은 이제 6층에서 봤을 때 7층이라든가 이런 이제 상부 구조물들이 붕괴되는 조건의 어려움이지 사실 이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나머지 1층부터 5층까지는 아직 견고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덜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소방 헬기를 이용한 화재 진화 작업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은 내부 붕괴 위험을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의 그 입체적으로 소방 헬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방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소방대원이 지금처럼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한꺼번에 많은 물이 주수가 되면서 뭐 7층이라든가 8층 이제 그 주차장 상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내부 진압에 투입됐던 현장 소방대원들에게 이제 철수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불이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고 습하잖아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좀 걱정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철수 지시가 내려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의 물류창고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이제 샌드위치 패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화재에 의해서 구조물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내려앉음으로써 소방관들이 이제 퇴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는 이런 조건들이 이제 굉장히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소방관들의 퇴각 명령이 일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내부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주변에 이제 램프 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방사하거나 아니면 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해당 부분을 좀 소개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건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 사고 때도 소방대원들의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5년 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원인과 지금 있는 이 물류센터 화재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으신지. 이제 5년 전 발생한 이 덕평의 이 쿠팡 물류창고 화재 같은 경우에 당시 조건과 이번 조건은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물류창고의 평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이제 운영 중이기보다는 이제 건설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제 초기 발화가 시작이 됐고요.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경우는 이제 자세한 좀 화재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내부의 과연물질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돼 있는 이런 조건에서의 사고라서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유형을 띄우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전개돼가는 메커니즘은 조금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스프링클러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대형 물류센터에는 보통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잖아요. 초기 진화를 좀 막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해당 구조물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재료를 쓰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샌드위치 패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화재가 견디는 구조, 그게 이제 내화 구조라고 하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이라든가 이런 구획하는 부분들이 샌드위치 패널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료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화 구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혹은 화재를 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화 구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용도상 통짜의 단일한 평면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천정고가 10m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대공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한꺼번에 확산돼 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방화구의 마감 재료 그리고 이제 피난 동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서프레션 설비들, 지금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짜임새 있게 맞춰져야지 화재 안전이 되는 거지. 그냥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개방됐냐, 터졌냐, 안 터졌냐, 물이 나냐, 안 났냐는 사실 이 경우에는 큰 맥락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소방에서는 화재 원인은 진화 이후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건물 6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화재 원인으로는 좀 어떠한 것들이 좀 생각나세요? 네, 그 1차적으로 이제 6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화재의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정기적인 원인인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든가 습한 날씨에는 이런 정기적인 과부하에 의해서 발열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여러 가지 실화에 대한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화 위치가 특정이 되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초기에 앞서 이제 스프링클러 잠깐 좀 부연을 하면, 사실 물류 창고에서는 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쓰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ESFR이라고 표현합니다. ESFR. 그래서 early S가 스프링클러, 네. 예, R이 rapidly response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빨리 반응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